안녕하세요. 코라벨 옥스미래입니다. 옵보 영상은 세 가지의 대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 정보에 대하여 바로 잡기입니다. 발견되는 즉시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최우선순위로 최근의 옵보 영상에서 제가 발견하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과거 영상 중에서도 제가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옵보가 어떤 거짓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른 내용인지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제작하겠습니다. 크립토에 대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에 대하여 바로 잡기입니다. 옵보는 시청자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방송에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옵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미미하기에 최대한 간결하게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청자를 가스라이팅 또는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희 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옵보의 희망회로 존버 방송이 과연 시청자를 위한 옵보의 컨셉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옵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고 기만적인 프레임으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었는지 저희 관점을 녹여서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때는 가급적 저의 육성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옵보의 거짓 정보에 대한 바로잡기입니다. 그래서 리플 판결이 났었죠. 그 SEC에서 리플이 문제가 있다. 얘네들은 뭐 증권용 코인이다.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2010 몇 년도냐? 2019년부터 2020년인가요? 2020년부터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올해 이제 그 판결이 나왔죠. 네? 그런데 SEC에서 리플 판결 뒤집기 위해서 중간 항소를 했죠. 항소. 이거 처음에 1차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리플의 중간 항소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SEC에 대한. 그래서 거의 판결 끝난 겁니다. 그러면 리플은 이제 SEC와 소송해서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러면은 리플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네, 법원은 지난 7월 13일 판결을 상소하며 SEC의 중간 항소가 법원 판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뭐 어쩌저쩌 하면서 아무튼 기각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리플과 SEC의 소송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리플이 이제 힘을 낼 수 있겠죠. 리플 코라벨 커뮤니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의 경우 리플 장기 투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리플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최신의 정보를 접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오브스 홀더분이 많이 계신 코라벨 커뮤니티에 리플을 장기 존버 중이신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의 SEC와의 증권 소송 이슈는 단순히 리플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알트코인들의 향방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옵보가 방송에서 최근에 미법원이 약식 판결 결과에 SEC의 중간 항소에 대하여 기각을 한 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바로 잡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에 대한 SEC의 항소가 기각당했다는 소식은 SEC의 항소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리플 판결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번에 나왔던 약식 판결은 법정에서 다룰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일 뿐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3. 이번에 SEC는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진 XRP 토큰의 경우에 대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일전의 약식 판결의 법원은 프로그램으로 판매되어진 쉽게 말해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리플이 최초 기관에 매도한 XRP에 대해서는 증권이다 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SEC가 법원에게 야 법정 너네가 거래소에 판매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잘못됐어. 이거 좀 수정하고 재판 계속하자 라고 한 건데 법정은 이를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법원 화이팅!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은 하위 테스트에 근거해 XRP 판매 형식에 따른 증권성을 모두 판별했고 SEC는 법정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해석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 알트코인들에 대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최근의 하락 장세에 시장이 반응을 하지 못해 조금 아쉽긴 합니다. 4. 정리하자면 중간 약식 판결에 대한 SEC가 항소한 것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일 뿐 본 재판은 2024년 2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제 리플이 XRP를 기관 판매한 것에 대한 증권 논란 여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최종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SEC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SEC가 항소할 수 있고 리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반대로 리플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현재 SEC와 리플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보시는 바와 같이 리플과의 소송이 과거에 비해 SEC의 분위기가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정치판 또한 결코 SEC에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며칠 전 퇴출된 케빈 매커시 하원 의장이 퇴출되고 임시 임명된 패트릭 맥켈리 의원의 경우 대표적인 친크립토 의원이며 현재 각종 크립토 법안을 발의하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은 법률 전문가 및 크립토 업계분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결국 SEC 측에서 리플사와의 합의로 끌고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옥보 거짓 정보 전달에 대한 바로잡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불장에 모두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블록미디어 XRP 토론 참석 시 저의 목소리가 나온 짧은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들어주세요. 회사원이고 회사 일을 하면서 다른 POS 코인 밸리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변호사님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해주셔가지고 더 궁금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POW가 아니라 POS 같은 경우에는 재단 자체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죠. 그래서 뭐 코인마켓 게시나 아니면은 이제 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가면 링크 자체가 커뮤니티 링크 자체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링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탈중앙화를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할 때 재단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게 탈중앙화에 좀 위배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